보다도 오히려 좀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리더스 비뇨학과에서 전립선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강남점 대표원장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비뇨의학과의 박민구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리튬보다 전립선 결찰술이 먼저 도입이 돼가지고 지난 수년간 유행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시술이 있었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결찰술도 해오셨고 이번에 리튬도 새로 하고 계신데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보실 때 리튬의 상대적인 효과와 그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은 뭐 결찰술도 분명히 이제 좋은 방법이고 맞습니다. 또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는 이제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같은 조건에서 리튬하고 이제 결찰술을 비교를 좀 한다면 아무래도 리튬을 하고 나면 전립선 크기가 30-40% 정도 줄어든다는 점. 그죠. 그게 가장 차이가 큰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뭐 느낀 바로는 리튬 후에 어떤 3개월째 이제 리튬 후에 3개월 정도 지나서 완전히 효과가 나타날 때쯤의 그런 상황을 보면 결찰술보다도 오히려 좀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결찰술이 안 좋은 시술이라는 거는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찰술은 효과가 있을 만한 사람한테 하면은 물론 효과가 좋은데 리튬은 효과가 있을 만한 사람의 폭이 그렇죠. 넓죠. 범용성이 넓다고 들었었는데 결찰술은 효과가 있을 만한 사람 그 대상의 폭이 좀 좁은 것 같습니다. 좀 범용성이 좁다. 근데 이제 시술을 이제 그 효과가 있을 만한 대상 이외의 분들이 받았을 때 효과가 적거나 재발이 빠른데 시술이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결찰술이 조금 약간 오해를 받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 치료의 방법으로 리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전통적인 수술과 약물 치료하면서 리튬은 곁다리로 이제 제한적으로만 고려하시는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뭐 환자의 여러 가지 이제 전립선 상태라든지 또 환자의 어떤 기저질환, 뭐 증상 이런 것들을 이제 다각도로 고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리튬 자체를 어떤 뭐 일부 환자에서만 이제 해당되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전립선 비대증이 이제 진단된 환자들이고 어떤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면 1차 치료로서 충분히 고려할 만한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리튬 시술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의 한 방법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왜냐면은 그동안 뭐 튜나나 KTP나 여러 가지 치료들이 과거에 많이 개발돼 왔다가도 사장되고 잘 안 하고 하는 시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래에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과연 이제 효과가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어떤 이제 뭐 이득이 있을지 또는 이제 혹시라도 추후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물론 아직은 이제 초기 경험밖에 저는 없긴 하지만 뭐 해외에서 이미 10년 정도 지금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정 원장님하고 이제 방콕에 가서 또 여러 엑스퍼트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본 바로는 뭐 굉장히 이제 그 장기 그 효과 지속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를 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이제 잠깐 이제 유행처럼 나타났다가 사그라드는 그런 시술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또 굉장히 큰 전립선에 대해서도 지금 허가가 지금 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시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 FDA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80g 맞습니다. 정도로 제한이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30에서 80g 사이에서만 허가가 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0g 이상의 전립선도 이제
할 수 있게 지금 이제 허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이 이게 이제 그런 효과나 어떤 장기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제 절대 허가가 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아무래도 좀 같이 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주는 좀 그래도 장기적으로 롱런하는 그런 또 시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나도록 교수님께서도 네, 뭐 박 원장님과 함께 SM을 성공하게 노력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그냥 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혹시 교수님은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신 교수님 입장에서 개원과에서 수술하는 병원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대학병원은 이제 병동의 환자도 입원도 시키고 또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분들을 잘 봐주시는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직종들이 이제 책임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신경을 이제 못 쓰더라도 다른 뭐 수술을 하거나 진료를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원가에 계신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다 일일이 챙기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킥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병원처럼 수술이 공장처럼 돌아가기에는 네. 한 명에게 온갖 정성을 그러니까요. 쏟아야 그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직접 시술한 전문의가 계속해서 이제 주시하고 관찰하고 좋아지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부분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걸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른 진료도 하시고 또 검사도 하시고 하시는 와중에 수술하신 분들을 계속 이제 케어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네, 제가 그거 그냥 끝까지 하는 게 제일 편하지. 맞습니다. 그 말살내가 너무 편해서 저희 이제 수술 소독 시작할 때부터 끝나고 소변줄 낄 때까지 계속 이거. 네, 집에 갈 때 소변줄 세척과 기관시의 정리까지 직접 다 하거든요. 힘들긴 한데 마음이 제일 편한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다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대신해서 좀 봐주고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집도한 의사보다 전문의보다는 이제 경험이 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미세한 어떤 차이를 조금 이제 발견하기가 좀 힘들죠. 수술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수술한 사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환자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안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